저 공부력이라고 하는 게 누군가는 공부 습관이라고도 하고 공부하는 태도나 집중력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자기 회복력 이렇게도 얘기하고 다양하게 얘기를 하는데 저 공부 역량만큼 중요한 게 없어 보여요. 저는 공부력이라는 말을 어떻게 쓰냐면 공부를 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요소 그리고 역량들, 저기 좀 포괄적인 의미로 쓰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공부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요걸 한번 판단해 보는 게 겨울방학 공부 계획 세울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요 얘기를 좀 드리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학생들 1년 동안 이렇게 케어를 해주는 그런 컨설팅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좀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 프로그램 많이 할 때 주로 이제 아무래도 상위권 학생들을 좀 많이 만나긴 했어요. 컨설팅이 좀 그렇잖아요.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근데 이거 어떻게 하다 보면은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 학생들도 컨설팅 하러 와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아 그래 공부 잘하는 애들만 필요한 게 아니라 공부가 잘 안 되는 친구들, 공부가 어려운 친구들한테는 어쩌면 컨설팅이 더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그 친구들을 만나서는 좀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해주는 것보다는 좀 기초적인 얘기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암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부 시간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공부 계획을 어떤 방식으로 세워야 되는지, 또 공부를 했다면 그걸 어떻게 점검해야 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공부에 대한 방법을 전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애들 공부 역량이 굉장히 수준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나니까 우리 애들한테 좀 어떤 식으로 공부를 좀 가르치면 좋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공부하는 역량을 좀 서로 다르게 수준별로 이렇게 진단을 하고 공부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죠. 그래서 그걸 이제 뭐라고 설명할까 하다가 공부력이라는 말을 제가 만들어가지고 야, 이 공부력이야. 그래서 이제 그걸로 제가 진단을 하는데, 일단 이거 이론 설명 좀 둘째 치고요. 요거 하고 우리 애들 어느 몇 단계 정도 되는지 이제 그거 한번 저희가 판단해 볼게요. 그래서 남이 시켜서 했던 공부에서 자기가 스스로 해가는 공부의 느낌으로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전환이 일어나는 시기가 바로 비기너에서 플래너로 넘어가는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 이제 5번을 만약에 넘어가서 진짜 6번 레벨 나왔다 그러면은 대박이죠. 중요한 거는 레벨 5에서 레벨 6으로 넘어가는 정도 공부를 해야 이제 사실상은 상위권에 대한 어떤 목표를 좀 갖게 된다, 이런 부분이 좀 이제 얘기가 됩니다.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학업 과제를 스스로 부여하고 시간에 맞게 계획하는 능력,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공부 목표가 지금 내 수준보다 약간 상회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상회하는 목표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어 있어야 이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4번이. 그러니까 목표 설정이 훨씬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목표를 세웠다면 그 목표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계획하는 능력을 훈련해야 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좀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시험을 안 보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는 법을 잘 몰라요. 시험을 대비하는 법을 몰라요. 자, 예를 들면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동기부여를 해주려고 뭐 상품을 걸기도 하고 점수를 가지고 뭐 어떻게 어떤 목표를 좀 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에게 그 점수를 맞았냐 안 맞았냐만 물어보기보다도 그걸 어떻게 준비했니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학원에서 영어 단어 시험 본대. 그럼 너 영어 단어 시험 보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니? 라고 얘기를 해보는 거죠. 뭐 그냥 막 하는 거 아니야? 어떤 애들은 많이 읽는데요. 자, 읽으면 외워질까요? 암기하는 법을 잘 훈련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테스트를. 그걸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뭐냐면 공부 방법을 찾는 거랑 굉장히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 공부를 계획하는 능력은 공부법을 알고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모의고사를 치셔야 돼요. 모의고사로 내가 스스로를 테스트하지 않으면 암기가 안 되는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 보고 써보기라는 것도 외우는 과정에선 해요. 지워놓고 이렇게 덮어놓고 내가 그걸 쓸 수 있는지. 근데 진짜 예를 들면 100점 맞으려고 하는 애들이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진짜 현장 시험처럼 실전 상황을 가정해 놓고 시간까지 그대로 정해 놓고, 예를 들면 본인이 문제를 못 내면 엄마한테 문제를 출제해 달라고 해서 그 시간 재놓고 그대로 풉니다. 그 정도의 테스트를 쳐야 돼요. 테스트를 치고 나서
내가 이제 완벽한지를 확인하고 시험장에 가는 애하고 그냥 한번 해봤어 라고 했는데 자꾸 틀리네 라고 하는 게 이제 감각이 다른 거죠. 지금 제가 4번 얘기만 한참 하고 있는데 4번 굉장히 중요해요. 저 학습 전략을 언제 다 터득해야 되냐면 중학교 때 끝나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중학교 때 시험 봐요, 안 봐요? 거의 안 보죠.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공부 계획 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에 테스트라는 과정이 항상 들어가야 되는데 그 테스트가 굉장히 약해져 있거나 자주 안 봐. 학원에서 보는 수준 정도로 테스트를 쳐. 그러면 아이들 스스로가 그걸 대비해야 된다라는 감각과 훈련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부분이 의외로 학원에서 숙제를 내주고 시험을 봐준다는 건 좋은 일인데 그걸 대비하고 연습하는 계획을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완벽하게 퍼포먼스가 나올 때까지 훈련을 하지 않으면 중학교 때 그 감각을 익히지 않으면 고등학교 가서 내신 공부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공부에 대한 목표의식에서 자기 공부량을 늘려야 된다든지 내 공부량의 한계를 극복해야 되겠다고 하는 인식으로 넘어가지 못하면 3, 4, 5는 결국에는 학원에 한 80% 정도 있는 중하위권 친구들로 들러리 세워주는 공부를 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요 단계에서는 6단계로 올라가는 어떤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근데 가장 근본이 뭐라고 했어요? 학습 목표의 차이라고 했죠. 학습 목표에 대한 재정이죠. 학습 목표가 아직 안 세워져 있는 거예요. 단순히 성적을 올리자. 1등급을 맞죠. 1등급 왜 맞아요? 맞는 이유조차가 안 나와요. 의대 가려고요? 그게 진짜 자기 목표인가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 목표라는 건 정말 그걸 내가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계획을 세울 목표가 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분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목표부터 정확히 잡으라. 그러면은 그게 진로 목표일 수도 있고요. 어떤 교과목 학습 목표일 수도 있어요. 뭐 문제집을 어디까지, 뭐 테스트에선 점수를 어디까지, 이런 목표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떤 정도의 단계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에 요런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공부력이라고 하는 단계를 대입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훨씬 더 좀 유용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너무 급히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모든 걸 만들어 주시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아이들이 그 길로 가다 보면은요 스스로 발견하기도 하고요, 또 시행착오도 겪겠지만은 올바른 방향으로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막 아직 뭐 초등학생인데 막 뭐가 늦었다 이런 얘기들에 너무 많이 영향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학습에는 항상 기본 원리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는 정확한 진단, 평가, 자신을 객관화하는 능력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평가는 테스트를 통해서 자신을 객관화하는 게 아무래도 좋거든요. 그런 계기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계획도 세우고 실행도 하고 나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목표도 갖게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보시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결국에는 고등학교쯤 됐을 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한 7, 8 정도 상위권 정도 도달할 수 있는 그 역량을 가진 학생들이 될 수 있게끔 그림을 그려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